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북한과 미국이 9년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엽니다. 사흘 전 불발됐던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주 논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전협정 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사 장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종전 선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9년 만에 판문점에서 북미 장성급 회담이 열리는데 일단 이 회담장에 누가 나올지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확인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북측의 장성급, 과거로 치면은 아마 중장, 우리로 치면 아마 소장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유엔사 쪽에서는 아마 미군 장성,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미니한 유엔사 부참모장 겸 주한미군 사령부의 참모장. 예. 이 사람이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이제 그 판문점에 미군 차량에 들어가는 건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가 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북측도 지금 이제 곽철이 네. 소장이라고 과거에 이제 2009년도까지도 이제 북한에서 판문점 대표부를 담당을 했고 네.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유엔사와의 회담 때 북측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 현역 군인이고 예. 우리로 치면 이제 한 소장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북측의 그 계급으로 치면 이제 중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북한의 중장이 우리로 치면 소장입니다. 예. 그래서 곽철이 중장 정도가 지금 나오는 그런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뭐 그 회담의 진행 과정에서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떤 인물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저희가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폭넓게 종전협정까지 논의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 내용까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제 당장 현안은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네. 미군 유해 송환은 지금 150여 구의 유해 송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북측에 지금 미군의 유해가 대략 한 5천여 구 정도가 지금 발굴이 안 된 예. 그런 그 유해가 지금 북측에 묻혀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또는 북한과 중국, 미국과 중국 인민지원군 간에 전투가 격렬했던 그런 지역들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유해 수습을 못하고 철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해들이 아마 장전호 전투랄지 이런 아주 격전지에서 지금 아마 그 대량 묻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5천여 구의 유해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랄지 이런 전체적인 유해 송환과 관련된 큰 틀에서 이야기를 이번에 그 장성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유엔과 지금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이 지금 열린 게 지금 그 2009년도 정도 기준으로 치니까 한 9년 정도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기왕에 북한도 지난번 12일 날은 실무회담을 하자고 이제 북측 이야기했다가 그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으로 격상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격상된 회담에서 유해 송환을 포함한 그다음에 보다 좀 더 큰 틀에서 북한이 가장 미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북측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종전선언을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의 장성급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북측이 좀 더 높은 그 계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수정 제한을 15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추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칠면조 요리에 빗대면서 이 북한 비핵화의 어떤 속도 조절을 좀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조만간 좀 북미 후속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칠면 결의를 빗대면서 너무 빨리 칠면 좀 결의를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대로 못 먹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연합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기내에서 영국 가는 기내에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은 훌륭한 협상가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에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또 두 지도자가 상호 신뢰를 갖고 있다면 실무 협상에서의 성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미국의 여론 특히 보수 여론 네. 또 민주당 뭐 이쪽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까지 그 워싱턴에서 미국의 학자들과 예. 2박 3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예.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비핵화 문제를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은 현재 북미가 합의한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식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그런 입장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얻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은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예. 뭐 친서도 공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서도 원래 외교 관례상 친서 공개는 이것도 안 상당히 하는 이례적이라고 거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북측이 아마 사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전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친서 공개하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현재 비핵화 평화 체제가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알맹이가 안 보인다. 예. 좀 우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있지만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그런 시각들을 불식시키면서 가려고 하는 예. 뭐 그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무회담도 앞으로 개최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고 예. 오늘 유엔사 그다음에 북한의 장성급 회담에서도 저는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예, 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차기 장성급 회담의 날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끌고 가는 이 국면에서 상당히 두 지도자는 뭔가 성과와 속도를 내고 싶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면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미국과 북한의 지금의 어떤 국면을 돌파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중개인 역할, 중매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발언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 지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예. 그런 촉구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 3자의 그런 생각들과 입장들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면서 좀 더 그동안 좀 침체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6.12 정상회담 이후에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또는 너무 속도가 늦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네. 새 지도자가 좀 더 빠른 행보를 펼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뭐 그런 출발점에 와 있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실무회담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북한의 확실한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게 미국 측 비판 여론의 그런 네네.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북한에서 뭔가 더 확실한 제스처를 취할 그럴 가능성,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그 북한 쪽 입장에서는 우선 유엔사와 지금 오늘 회담에서 유해 발굴 송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 북측은 최대한 미국 쪽에 성의를 보이는 예. 뭐 그런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 그냥은 그 유해 송환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장의 폐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북측이 뭔가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뭐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그 앞으로의 북미 관계의 현재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우리 정부가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품목들을 북한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네네. 유엔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지금 그 제재위원회에서 그 우리가 확약을 받은 부분은 상당히 원포인트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 군통신선과 서해 군통신선 복원을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서해 통신선은 그나마 그 복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은 그 인력이 투입이 안 돼도 됩니다만 동해 군통신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해 군통신선은 산불이 그동안 계속 동해안에 났는데 그 산불은 휴전선이 있다고 해서 휴전선 이남만 산불이 나는 게 아니고 산불이 나면 이남 이북이 다 탑니다. 그러니까 그 산불이 난 지역이 이 통신선이 매설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통신선이 지금 전혀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깔아야 되는데 이 새로 까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 도구도 그렇고 또 차량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북측과 우리 측이 그 작업을 할 텐데 우리가 북측에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휘발유도 지원이 일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뭐 차량도 그렇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그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엔의 제재 논란에서 저촉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한 51개 지금 품목이 해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 해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해제의 어떤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유엔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제재 품목 속에 이 사항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남북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다시 해제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다. 뭐 그렇지만 이게 뭐 지속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예외 인정 사례가 확대될지 주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부와 재계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철도, 도로, 산림 협력과 관련해서 운을 떼어놓은 상태인데 언제쯤 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철도,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한 그 조사와 그다음에 연구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복원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철도를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들, 또 연결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남북이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작업을 저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북이 함께하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도 도로 연결이 실제 시작됐을 때 지금 또 위원회 제재와 배치되는 그런 품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접근하고 지금은 이제 충분한 연구 사업, 조사 사업을 우선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산림 협력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측에 우리가 뭐 과거에 북중 국경지대를 여행한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 산림은 거의 뭐 황폐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금강산이나 묘양산이나 칠보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들을 빼고는 거의 다 훼손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민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북한의 이제 홍수나 이런 걸 예방하면서 북한의 어떤 산림 독과는 뭐 서로에게 윈윈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유엔 제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뭐 최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민간도 참여하고 예를 들면 뭐 북측에 나무를 심는데 뭐 개인이 이 나무를 기증한달지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서 뭐 어떤 그 표식을 한달지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빨리 이제 산림 녹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오늘 회담의 결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